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박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화여고 발표한 지 거의 이제 한 달쯤 더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그래도 친밀감을 쌓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유독 이제 밝고 정말 쾌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 연도는 더더욱이 기대가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거의 이제 입학도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럼 이제 통합과학 수업 어떻게 공부할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제가요, 그럼 작년도 재원생 내신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첫 번째,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6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실 시험 문제가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이 학교에서 전원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가면서 등급을 매기시는 편이라서 그래도 1학기 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조금 쉽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90점 이상 학생들이 거의 50%를 넘었었고요. 그리고 재원생 평균 9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이들이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어떻게 됐느냐? 100점이 일단 전교에서 6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저희 재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총 4명이 나왔고요. 그러면 1등급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급별 석차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화여고 1학년 요번에 입학생이 전체 한 420명 정도가 되는데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전체 석자 17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정규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화여고가 총 12반인데 그러면 반에서 1등을 해야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등급도 보시면 46등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1, 2등급이 정말 소수에게 주어지는 등급이구나라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성적 때문에 옆에 친구들과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고 과학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진행되는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단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수가 8단위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 실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과학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일반 과목에서 물화, 생지, 원 과목에서 3가지를 선택하여서 듣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사탐 과목까지 더불어서 그 과목들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가 만약에 이공계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 물화생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고2, 예비 고2 학생들 이제 선택자 수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물화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공계를 지망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물리나 화학 그리고 생명 이 아무래도 위주로 이것이 권장 과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을 거의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2학년, 1학년 수업은 상대평가로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 매겨놓고 그리고 17등까지가 1등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자 인원수에 따라서 또 등급 석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사탐과 더불어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려우나 그래도 수업에 조금 부담은 덜 하도록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화학2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화여고 수업 시간에는 거의 수능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1 내용을 수업을 하다가 그리고 시험 시간 이제 되면 그러면 화2 내용도 같이 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과학교육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전체가 1, 2, 3, 4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럼 1단원이 시험 문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주일에 4시간 4단위가 들었었는데요. 물, 화, 생, 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 파트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것이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신소재 파트를 제일 먼저 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만 준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화학. 근데 화학 파트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파트인데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순서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은 지금 단원이 조금 많지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1단원의 생명체 구성물질부터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화여고는 이 뒷부분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해서 그 2단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실 때 1단원보다는 조금 이제 단원이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구과학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과학이 단원별로 지금 그리고 목차별로 조금 내용이 많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그럼 통합과학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화생지로 파트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인데요. 사실 교과서보다는 학교에서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아마 3월 달에 아마 부교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 과학 2권을 받게 되는데 물화 생지 나누어져서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은 부교재에 단원별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수월한 문제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화학 기출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학 파트는 작년 기출, 예년 기출과는 조금 그거보다도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거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 플러스 그리고 알파를 조금 더 공부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내용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서 이외의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부교재의 내용들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빈칸으로 되어 있고 그림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지구과학은 부교재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시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 내용 잘 봐야 된다는 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학교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선택형과 그리고 서답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선택형과 서답형 문항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서답형 문항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서술형은 아니고 단답형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는 당연히 100점 만점이고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선택형 22문항이라고 치고 서답형이 4문항이라고 치면 26문항 정도가 되는데 근데 서답형 문제에서 또 꼬리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의 30문항이 넘는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40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느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 문제 난이도가 정말 높았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끝까지 못 풀어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조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리를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한테 그러면 물리 파트는 잠시 두고 다른 생명이나 지구과학 파트 먼저 풀어라 했더니 오히려 성적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단원별로 파트별로 지금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근데 이화여고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중간고사에만 100점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1학기 기말고사는 100점이 아예 없었고요. 80점대 후반 정도가 2등급 초반대가 나올 정도였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거의 이제 분별을 조금 해서 한 6명, 5명 이 정도로 100점 나오게끔 문제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러면 420명 중에서 100점이 그렇게 4, 5명밖에 안 나온다라는 점은 만만치는 않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특징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그럼 통합과학 모의고사만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2, 고3 모의고사까지도 포함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3 모의고사에서도 통합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파트별로 모아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 내용들까지 모두 다 포함시켜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 화, 생, 지로 나뉘어서 물리학 파트에서는 신소재, 그리고 2단원의 앞부분, 여기가 가장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역학 파트, 그 파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원소의 주기성. 그래서 사실 화학에서 여기 파트는 사실 주기율표에 대해서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외워야 그래야 시험을 조금 더 빨리 풀고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3단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학에서는 사실 그 뒷부분에 2단원부터 진도가 나간다라는 점, 1단원이 아니라 2단원부터입니다. 그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맨 앞부분,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과정인데 여기도 조금 암기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 자체 단원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3월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적응하느라 바쁠 텐데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벅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2주 전에 공부해서 100점 나왔어요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시키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파트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소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교재에 보면 거의 그 교과서에 나온 신소재들의 특징들을 모두 다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시중의 문제집과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과는 다른 이화여고 부교재, 근데 사실 그 자습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습서 내용들의 신소재 특징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중력 부분, 제가 난이도 지금 별로 한번 나타내드렸는데 지금 5개인 거 보이시죠?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2, 고3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변형돼서 출제된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부교재의 예상 문제, 그 출제 예상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 다 통합과학 그리고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소의 주기성 이 파트만 들어가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 원소들의 특징들은 암기할 부분들은 모두 다 암기해둬야 그래야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세포 각 구조에서의 각 역할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그리고 생명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 DNA, RNA에서 단백질까지 합성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화여고의 특징상 1단원의 앞부분의 단백질과 핵산의 특징을 먼저 배우지 않고 뒷부분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학교에서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생명 정보의 흐름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기본 단위와 화학 반응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구과학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원의 맨 앞부분입니다. 통합과학 시작하자마자 배우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인데 이 파트는 시간대별로 각각의 특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생각보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완벽하게 외울 건 외우고 내용들을 이해한 뒤에 외울 건 외워져야 시험 40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여고 통합과학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부교재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다 이해하고 그리고 모두 다 암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교 부교재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교재 위주로 수업하는 과학은 부교재를 모두 다 이해할 것. 그리고 부교재에 나온 문제는 변형 문제가 꼭 한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볼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 그리고 고2, 고3 모의고사 까지도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마 이제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아마 이제 그 전국연합평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고1 통합과학 그 문제를 풀어볼 게 아니라
고2 학생들 3월 모의고사. 그거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고2 애들은 시험 볼 때 물화생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파트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은 통합과학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에서 당연히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위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비슷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것.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계속 필기 내용 모아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럽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게 정말 출제될까요? 하는데 출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필기 내용 모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일단 개념 완성 교재로 이화여고의 부교재 내용과 이화여고의 필기 내용들을 모두 다 수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맞춤형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화여고 내용만 안다라고 해서 내가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 30여 개의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출문제 모음집을 풀리고요. 그리고 필수 암기 노트라고 해서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반드시 풀릴 수 있도록 아이들 모두 다 외워서 갈 수 있도록 매주마다 테스트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정리 손글씨 노트라고 해서 이게 이화여고의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빈칸이 있는데 빈칸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기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 아이들 모두 모아다가 필기 내용 해서 최종 정리할 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교재. 사실 물리에서 내가 어디가 통합과학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모아서 이제 물리 파트, 이제 관련 단원 파트들은 모아서 아이들한테 모두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유사유형 문항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이 기출문제다라고 하면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을 한 10문제 모아서 아이들한테 계속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료 해석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주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 테스트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는 시험 내용들을 모두 다 위주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암기 테스트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종료 후에 아무래도 이화여고가 6시에 수업이 6시부터 9시에 끝나다 보니까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조금 이제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 동영상 촬영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 저 이번 수업에 조금 집중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일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 그 뒤에도 아이들한테 문자 여러 번 받았거든요. 선생님 이번 주 영상 보내주세요 하면 영상 제공해서 아이들이 다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자 클리닉 진행하고 있어서요. 아이들 맨날 문자 저한테 보내주면 그 풀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여고 통합과학은 현재 제가 이제 오목관과 마포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0일 일요일에 오후 6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6시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오후 6시, 그리고 3월 7일에 개강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6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저히 대비시켜서 과학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